이 시험을 앞두고 올리는 마지막 중간고사 앞두고 올리는 마지막 수업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반도체에서 못다한 얘기들을 한다고 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슬라이드를 하나 따왔는데 여러분들이 물리하면서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디테일에 쫓아다니다가 꽤 함몰이 되죠, 머리가. 그러면서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걸 많이 겪었을 텐데, 저희가, 이 물리를 하면서 여러분 디테일도 배우는 거 좋지만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우리는 conservation of energy, 모멘텀하고 앵귤러 모멘텀 본전 법칙,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거를 하고 나서 뭐 어떤 상황이 됐는데 어떤 경우에 당연한 게 아니고 제대로 맞는 거 확인해 보자.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뭘 하고 있는가를 자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 하다가도 특성들 뭐 하다 보면은 까먹을 수도 있는데 어떤 정의, 이름, 예를 들어서 로렌스 폴스 그러면은 전화입자가 전기장에서 받는 이 항목, 두 번째 항목, 이거를 로렌스 폴스라고 그래요. 저는 이건 CGS 단위라 C가 있는데 MKS 단위면은 그냥 QVV. 이건 로렌츠 힘이에요. 이렇게 로렌츠 힘이라 부른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그게 뭔데 이런 소리를 한 분들이 많던데 제발 좀 그런 일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 문제를 풀려고 드립다 달려들기 전에 그런 기본적인 거를 놓치고 안 풀린다고 얘기하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연속 방정식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원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전화, 전화량의 변화가 current density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이퀘이션이에요. 전화량 보존 법칙에 불과해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는 게 여러분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다룹니다. 이런 꼴로 써봤어요.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도 커버하는 방식으로. 이게 무지한데 이 수식이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수식하고 좀 다르게 람다를 여기다 보내고 f사이를 여기다 보내고 마이너스를 오른쪽에다 옮기면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어, 어, 이게 아니지. 다시 흔히 보는 요 시기에 불과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런 수식에 조금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수식하고 약간 다르게 나타나서 당황하고 모르겠다라고 겁먹지 좀 마세요. 난 그게 좀 마음에 안 들던데. 제발 나는 당연히 모른다라고 단정을 하고 모든 걸 하는 거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자, 요 타임 디펜던스 빼고는 요 부분 하면 이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고 우리는 요거를 알고 요거는 옆에 이거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디락 방정식은 우리가 얘기를 잘 안 하니까 학부 레벨에서는 어렵죠. 그 다음에 뭐 스피노 커플링 인내만에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요. 그리고 전자기학에서 별거 다 나오지만 결국은 맥스웰 이렇게 이거 CGS 단위입니다. 제가 MPS를 잘 CGS 단위게 언제 단위하고 제가 안 한 것이 단위 차원 얘기와 그리고 디프렉션 얘기를 안 했어요. 잘 이거를 한번 몰아서 마지막에 할 겁니다. 자, 이거를 풀고 나니까 E하고 B 필드는 전자기파를 만들더라라는 게 백큐면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는 요 맥스웰 방정식은 고전역학입니다. 이게 퀀타이즈가 되면 양자역학이에요. 그냥 퀀타이즈 양자가 된 조건이 없으면 그냥 고전역학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완전히 별개의 차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자, 고전역학은 맞고 양자역학은 무조건 맞는가? 이렇게 질문을 만약에 던져볼게요. 역사적 맥락에서는 고전역학 나오고 양자역학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자역학이 맞기 때문에 고전역학은 반드시 틀리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고전역학도 맞고 양자역학도 맞아요. 근데 언제 맞느냐가 문제예요. 양자역학의 어떤 양자역학으로 다룰 수 없는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랭스 스케일이 우리가 엉스트롱 오도나 수 옹스트롱 오도 뭐 우리의 일상생활은 미터 또는 센티미터 오도인데 이쪽으로 와도 양자역학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느니 뉴턴 방정식 푸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새로 나왔다 그런 것이 이 고전역학 예전에 했던 걸 포함해야 돼요. 고전역학이라는 게 뉴턴 방정식과 결국 맥스웰 방정식이에요. 전자기학. 양자역학은 이걸 포함하고 얘네들은 서로 컴패터블 해야 돼요. 이거를 좀 자주 놓치던데 사람들은 새로운 걸 배우니까 그 전에 건 다 무시해도 되고 틀렸다라고 단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걸 쓰느냐 그 프레임 여러분 뭐 정치 기사 보면 프레임 이론 이건 그 사람들이 프레임이야 그러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 뭘 들이댈지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번 강의는 시험 공부를 도와주는 면에서 하는데 제가 특별하게 시험 문제 잘 안 낸 거는 홀 이펙트하고 블록 스요렘의 숙제 문제는 잘 안 냈습니다. 블록 스요렘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숙제를 한번 내기 시작하면 이거는 꼬아도 어떻게 내야 될지 저도 좀 판단이 잘 안 쓰는데 어, 그렇다고 안 된다고 얘기는 단정은 못 하겠고요. 홀 이펙트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홀 코에피션트가 이런 식으로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원 도핑의 그 캐리어의 극성에 따라서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메탈에서는 완전히 맞는 얘기인데 세미컨덕터에서도 맞느냐라고 하면은 저게 큰 틀에서는 오케이. 근데 요 공식을 세미컨덕터에서 다이렉트하게 적용하면은 글쎄 이 몇 가지 그 이게 고체 물리가 어려운 게 이 케이스를 면밀하게 따지지 않으면 어 완전히 맞는 얘기가 아니고 공식 잘못됐네, 식 잘못됐네 이러기에 얘기가 좋아요. 이 이유는 어 반도체라는 특성이 페밀 레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얘는 완전히 차 있고 얘는 완전히 비어 있는데 인피니티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들어가느냐 둘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캐리어에 어, N타입, P타입 두 개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게 더 많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게 더 많냐 N타입이 더 많으냐 P타입이 더 많으냐의 문제지 N타입만 있고 B타입만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메탈은 캐리어가 한 타입만 있으니까 이 공식이 맞는데 세미컨덕터에서는 완전하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반도체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계속 얘가 배 있는 게 빵꾸가 뿡 뚫려서 얘는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얘는 홀이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홀에 대한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어, 이게 뭐 그냥 책 읽고 하는 것보다 문제를 보면서 다시 읽고 보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설명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홀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상한 개념이고 그럴듯한데 또 막상 하면 안 되고 그런 겁니다. 이거를 하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direct vs indirect 밴드갭의 indirect 밴드갭 세미컨덕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갭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인데 컨덕션 밴드와 이게 같은 K 포인트에 일어나면 다이렉트고요. 얘는 여기인데 얘는 여기면 다른 K 포인트에서 이 컨덕션 밴드 미니멈, 밸런 밴드 맥시멈이 일어나면 인디렉트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디테일로 이게 데피니션입니다. 근데 흔히들 3호족이라고 얘기하는 갈륨 아스나이드 이렇게 있는데 자 주기율표를 혹시 한번 펴보시면 여러분들 밑줄 문제니까 갈륨하고 같은 쪽에 있는 게 인디움 있고 그 위에 알루미늄 있고 그죠? 그리고 탈륨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아스나하고 아더하고 같은 쪽에 있는 게 안티모니가 있고 그 위에 포스포러스 나이트로 이게 있어요. 요 조합들 이게 3족과 5족이 결합된 거를 3호족 반도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는 갈륨은 3 플러스고 아스나가 3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화합을 이루는 건데
이런 경우는 많은 경우에 감마 포인트에서 감마라는 건 K가 0일 때고 여기에 그 컨덕션 다이렉트 밴드 갭이 많이 일어납니다. 항상 그렇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라고 질문하면 몰라.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것뿐이야 라는 게 정확한 대답입니다. 여러분이 왜 태어났어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질문이 잘못된 거죠. 부적절한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냥 보니까 다렉 밴드 갭인데 갈륨 나이트라이드나 갈륨 포스프레이스는 인디렉트일 수도 있어요. 일 수도 있다라는 말은 또 뭔 말이냐? 그거면 그거고 아니면 아니지. 이 페이즈에 따라서 인디렉트 페이즈와 다이렉트 페이즈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거 물질이 그러니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경우는 K콜 0에서 다이렉트 밴드 갭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물질을 들어볼 수 있는 트랜지션 메탈 TM, DC 그런데 D는 다이 찰코제나 이름이 어려워요. 찰코제나이트. 그 찰코젠이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어로 지금 여러분 옥시전 밑에 설퍼 주기율표 한번 봐요. 설퍼 P가 아니지. 설퍼 셀레나이드, 텔레라이드 이런 놈을 찰코젠이라고 그러는데 다이 하니까 두 개가 있어서 이 대표적인 게 MOS2예요. 이 물질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밴드 갭이 인디렉트이기도 하고 다이렉트이기도 한데 이거를 구조를 적당히 잘라서 자른다는 게 이제 그래핀처럼 떼서 만들면 이때는 얘는 K라고 얘는 헥사고널 불린존 요 꼭다리에 다이렉트 밴드 갭이 생겨요. 얘는 감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밴드 갭은 반드시 감마라고 여러분들이 인상을 가지면 그거는 틀린 얘기가 돼요. 다이렉트 밴드 갭은 그냥 컨덕션 밴드 미니멈과 밴드러스 밴드 맥시멈이 같은 K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바이런스 밴드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에너지 차이, 모멘텀 컨저베이션은 그 엘렉트론은 그냥 일어나는 거고 이 에너지만큼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밸런스 밴드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곧바로 안 가고 올라갔다가 요 모멘텀 요 차이는 포논에서 오는 거예요. 포논 또는 레티스 크리스탈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 하고 이제 이 밴드 하나 학생들 질문 중에 이렇게 밴드를 그렸는데 그 밴드를 그렸는데 요 앞에 K는 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좀 장난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이왕이면 이펙티브 매스라는 놈이 딱 한 가지 값이 아니고 방향에 따라서 이펙트 매스가 좀 바뀌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 소린가라는 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저는 스피어 공을 하나 그렸고 실린더를 그렸고 얘는 뭐지? 콘이에요. 근데 얘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서클을 그려가지고 원축에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축에 대해서. 그리고 얘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 얘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축에 회전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X, Y, G 축을 딱 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 편의상 G축이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얘가 지금 요런 밴드가 하나 있다고 치면 이 밴드를 우리가 요 G축은 우리가 모멘텀에서 스페이스 레시프로컬 레티스에서 생각을 하니까 XY 대신에 KX, KY 값을 갖고 요 값을 갖는데 이 G축을 가지고 가면 4차원 그래프는 우리가 비주얼라이즈를 못합니다. 3차원은 요 두 개를 하나 놓고 요 G축 값이 요 K에서 에너지 값으로 이렇게 플롯을 합니다. 근데 얘를 3차원으로 하면 멋있긴 한데 얘를 이런 경우에는 KX 방향으로 에너지를 플롯하나
KG 방향으로 이 플레이는 단면을 땅 잘라가지고 얘를 단면을 보면 요 단면에 여기는 K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콘이 나옵니다. 요 밑에도 똑같다 그러면 이런 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밴드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어, 어느 K 방향으로 돌리다 이 방향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이소트로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면 KX 방향으로 이걸 플랫하나 KY 방향으로 플랫하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리니어한 밴드가 나오는 거를 여러분 알고 있는 물질이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나옵니다. 리니어 하면은 이펙티브 매스가 0이 됩니다. 이게 이펙티브 매스가 0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이해를 못하고 디락 방정식으로 이해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자, 디락 방정식은 왜 이렇게 이거는 어, 이 얘기를 하지. 빛이 이렇게 되잖아요. 포톤. 포톤의 매스는 0입니다. 얘를 하바를 곱하고 하바를 나눠요. 그러면 얘가 에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는 C 하바 K예요. 포톤의 경우는. 그러면 K에 대해서 어떤 K 방향이나 똑같이 얘는 그냥 리니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톤은 렐러티비스틱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디락 방정식으로 풀리고 그러니까 이 그래핀이 그래서 상대론적이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내가 강의 녹화하는데 전투기가 날아다니네요. 미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코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사발이에요. 사발에 요 면을 이렇게 하면 나는 이거를 2차원 그 포물선이라고 주장을 할게요. 근데 이 경우도 요 축에 어느 방향, 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 방향으로 자르나, 이 방향으로 자르나, 이 방향으로 자르나 다 요런 그래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m 이렇게 해서 미분을 어느 방향으로 하든 effective mass는 몇 분의 1은 에너지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2차 미분이 돼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카약을 한번 봅시다. 카약의 모퉁이도 바닥을 자, 이거를 어, 모퉁이를 내가 아이고 한쪽 방향 요 방향으로는 얘가 이렇게 돼 있지만 요 단면 방향 요쪽 그 짧은 방향으로 하면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 딱 봐도 이쪽으로 요 긴 쪽으로 장축으로 가는 이펙트 그 포물선의 슬롭과 이쪽으로 가는 포물선의 슬롭은 다르죠. 자,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인 예를 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밴드가 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밴드와 이쪽 방향 밴드가 이 슬롭이 다르기 때문에 이펙트 매스가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칸으로 치면은 요 긴 축과 짧은 축의 이펙트 매스가 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펙트 매스는 방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외우세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 K라는 놈이 이게 참 사람 환장하는 건데 알듯 뭐 공부를 해보니까 K가 뭐가 있다 그러는데 자 K 양자역학에서의 K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양자역학에서 K는 어때요? 연속적이에요. 연속적. K의 값이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대부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전자기학에서의 K는 언제 쓰이냐? 전자기학 또는 광학에서의 K는 웨이브의 모멘텀이에요. 좀 디멘전이 완전히 맞지는 않고 하바만큼 그 커렉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K가 어떤 웨이브의 방향을 나타내요.
방향, 디렉션을 나타내죠. 이거 제일 심플한 웨이브가 플레인 웨이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그림을 이제 상장을 해보면은 K 방향으로 평면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 고체 물리에서 모든 얘기가 다 맞습니다만 이 K는 고체 물리는 피리어디스티라는 놈이 계속 있어요. 계속 까먹고 있어도 의식을 하지 않아도 계속 이게 나오는데 피리어디스티가 있으면 레티스 벡터가 있고 레티스 벡터가 있으면 그거에는 레시프로칼 레티스라는 걸 우리가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수 바운더리가 없는 K 값이 자, 이거는 이 값이 고체에 오면은 레시프로칼 레티스로 한정할 수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큰 놈은 이 불린전 안에 있는 놈으로 한정할 수 있고 모든 거는 레시프로칼 레티스만큼 더해버리면 지 자신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어렵게 생각을 하지만 너무 이렇게 얘기해 볼까? 지금 이거를 더 설명을 하면은 의미를 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나은데, 자,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꼬리를 잡고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수식이 아니고 말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 말이 이해가 안 가고 표현이 이해가 안 가면 힘들어요. 자, 레시프로칼 레티스인데 이거는 지금 FCC 레티스를 써요. 지금 세미컨덕터 중에 징크 블렌드하고 다이아몬드는 FCC 구조에 베이시스 아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K 포인트를 불린전에 한정돼서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이 그림의 요 K는 뭐가 되냐면은 그냥 K가 아니고 요 불린전에 있는 K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해봅시다. 감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감마에서 한번 봅시다. 감마에서 X로 가는 게 뭐냐면 감마에서 어디야? X가 어디 갔냐? 감마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밴드를 그리고 근데 이거는 큐빅 시스템이기 때문에 X, Y, G 방향 다 동등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 방향도 맞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밴드를 그리고 X 다음에 K로 가잖아요. K가 어디 있지? K가 요거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든 상관없어요. 이게 X축, Y축, G축이 큐빅에서는 바꿔치기 해도 똑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포인트도 맞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밴드 그리고 여기는 감마 L이면은 L에서 감마는 이렇게 간 놈이에요. 요 서피스에 있는 게 L 포인트예요. 이 코디네트들이 다 있어요. 이 임의의 K 포인트라는 거는 뭐가 일이 복잡하니까 이런 딱 봐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점이 찍혀져 있고 이름이 붙은 것들 다른 거는 관심 갖지 않고 감마는 쉽다고 그랬죠. 감마는 K 코 빵빵빵이에요. L은 나 좌표는 모르겠는데 뭐뭐뭔 방향이에요. X는 빵빵일 또는 1빵빵 방향이에요. 1빵빵일. 요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약간 삐딱하거나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이 같은 K인데 다른 헥사고널 K하고 얘는 좀 다릅니다. 근데 요 세 개만 주로 이해하셔도 반도체는 L, 감마, X만 이해해도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따로 때려 봐도 요쪽 방향과 요 X 방향이 슬롭이 다르기 때문에 이펙티브네스가 다르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이거는 수식으로 우리가 보통 요 K라고 썼던 건데 그게 하필 뭐냐 그러면 요 불린존에 있는 레이블이 됩니다. 신나게 얘기했는데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요번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페르미 가스를 얘기하면서 근데 왜 페르미 가스를 좀 신경을 쓰느냐 이게 이걸로 밥 먹고 살지는 못하는데 이 얘기가 많은 경우에 많이 반복이 돼요. 페르미 가스가 뭘 페르미 가스라고 하는데 뭔데? 라고 질문을 하면
페르미 가스의 프로퍼티를 얘기하려고 자꾸, 그리고 계산 그지같이 했던 거, 히트 캐패시티는 어쩌다 이 얘기를 자꾸 하려고 드는데, 이 얘기들 캐패시티 아주 고생을, 여러분들 생 고생을 했으니 아깝죠? 고생한 게 아까우니까 그걸 얘기하려는데 문제를 잘 들어보세요. 나는 페르미 가스의 히트 캐패시티가 어떠냐라고 물었으면 그 얘기가 맞는데, 페르미 가스란 상황이 뭐냐? 그 상황, 어떤 상황을 페르미 가스라고 우리가 생각하느냐? 이걸 질문하는데 왜 자꾸 프로퍼티를 들고 나오지? 이거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잖아요. 뭔데 하는 그 definition을 갖다가 좀 제발 좀 definition 뭘 생각하고 근데 definition은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뭔데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세요. 여러분들은 자꾸 이런 현학적으로 이런 뭐 프로퍼티 같은데 이거에 좀 집착을 하는데 디파인을 못하고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다 모래성이에요. 어떤 게 페르미 가스입니까? 페르미 엘렉트론 가스. 그럼 가스가 붙은 것들 여러분 공부한 것 중에 제가 아이디얼 가스라는 거 얘기를 했죠. 아이디얼 가스는 어떤 게 아이디얼 가스라고 합니까? 이때 PV 이퀄 nRT 이거부터 얘기하면서 아이디얼 가스다라고 얘기하면은 잘못된 답변이에요. 부적절한 답변이에요. 이거 맞는데 아이들 개수를 지수라는 게 아니고 아이들 개수에서 만족하는 방정식이지 어떻게 이게 이 식이 아이디얼 개수입니까? 뭐를 아이디얼 개수라고 합니까? 파티클이 기체를 이룬 기체 파티클이 non-interacting이에요. non-interacting. 상호작용이 제로라고요. 그리고 얘네들 클래시컬 파티클이에요. 클래시컬 파티클이 non-interacting.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얘는 방정식이 nRT 또는 물리로 치면은 nkBT 이렇게 되고 얘가 그 충돌을 하면 무조건 탄성 충돌만 일어나더라. 그래가지고 이 공식이다 탄성 충돌이 이 볼륨이 이렇게 가상의 벽을 잡고 나오면은 요 모멘텀 체인지만큼 요 벽에 압력을 주니 그 P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고 이렇게 했더니 얘가 받는 디스트리뷰션은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에너지 분포가. 그랬더니 이게 아이디얼 가스입니다. 그러면 페르미 가스는 다른 게 아니고 아이디얼 그냥 클래시컬 파티클이 아니고 이게 퀀텀인데 어떤 퀀텀이냐? 퀀텀이 맞는데 페르미온들이 이루는 기체예요. 아이디얼 가스라 동등해요. 동등한데 단지 기체가 퀀텀 페르미온으로 바뀌었고 non interacting 하는 경우에 보통은 non interacting 여기다가 인터랙션을 주면 어떡하느냐 하는 인터랙션 한번 조금 줘볼까? 이 문제가 들어가면 이제 다른 문제가 돼요. 다른 문제. 이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대학원 레벨이에요. 인터랙션 넣으면 되느냐? 이게 쉬울 줄 아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얘기를 하는데 homogeneous electron gas 문제예요. 이게 electron gas theory 이런 문제에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non-interaction이 제일 쉬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복잡한 걸 생각하는 거지 어려운 거부터 쳐 들고 와가지고 세상이 힘드네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죠? 이랬더니 근데 페르미온이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해요. 베타 원리가 페르미온에서 뭐다? 안티시메트릭이에요. 안티시메트릭. 그리고 베타를 만들고 얘네들의 분포도는 페르미 디락이 돼요. 그러고 났더니 히트 캐패시가 이게 T에 비례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진 않았지만 모즈 가스라는 것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모즈 가스가 어떤 성질을 갖느냐는 배우지 않았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준비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얘는 페르미온 대신에 보존들이 이루는 기체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얘도 non interacting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기체랑 동등한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 페르미 가스가 뭔데? 페르미온들의 기체다.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는 페르미온들의 기체다. 대응하는 건 이상기체에 대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분류를 아이디얼 가스, 페르미 가스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왜 이렇게 분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 분류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렵다 말다 그 문제가 안 풀린다 그 소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몇 친구들 질문과 숙제를 볼 때 내가 열불이 터지는 게 문제를 못 푸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문제를 못 풀고 어려워하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자마자 다 풀면 내 존재 가치가 없죠. 근데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놓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놓고 욕을 틀어먹으니까 억울할 수 있는데 이 define을 안 해놓고 했다고라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즈 이쪽은 당연히 보즈 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이 있어요. 이랬더니 성질이 뭐뭐가 나온다는 건 이제 그건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되는데 이거는 학부에서 잘 안 합니다. 네, 그렇죠? 몇 가지들이 있어요. 이게 이 상황을 항상 여러분 항상 이 어떤 이 일타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사건과 지식의 나열이 아니고 요약 연결이에요. 여러분들은 남들이 제가 나름대로는 흐름을 갖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흐름과 지식을 그냥 순차적으로 받아먹고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유학하고 예전에 배웠던 거 연결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배우기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알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의심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는 맞나?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물리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발 좀 define부터 definition부터 좀 잘하고 문제를 좀 그러니까 제대로 읽자. 넘겨짚어서 당연히 난 모르겠거니 하고 단정 짓고 시험 끝나고 내가 아는 거였네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문제를 읽고 한 번에 이해가 안 되고 뭔지 모를 때 푸는 쪽으로 풀 수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계속 생각을 굴려요. 한 두어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면 그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여러분 몰아씁니다. 넘겨짚지 말자. 넘겨짚지 말자. 디파인한 거에서 출발을 하도록 합시다. 내가 문제 풀었는데 그 유형하고 비슷하네. 그거는 로또예요. 난 계속 기본적인 디파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문제들을 점수를 받아먹지 않고 자꾸 틀려. 그거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자, 몇 가지, 그러니까 고체물리는 이 나열되는 사건과 지식들이 막 중구난방이고 자기 혼자 연결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딱 코헤런트하게 전자기하학이나 양자역학처럼 짠짠짠 연결하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관점을 뒤틀면 이렇게도 저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비틀면 다른 거하고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요. 고체 물리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